네, 반갑습니다. 2022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2차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대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박진 팀장이고요. 더운 날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 소개에 앞서서 본 사업의 소개는 스마트 공장 2차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입기업, 공급기업 또 자문을 해주시는 전문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좀 배제를 하고 사업 신청에 관련된 내용들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Q&A 부분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뒤에 실어놨는데 거기 좀 왔을 때 이제 다시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사전에 질문을 좀 주시는 부분들은 사업 소개하는 중간중간에 답변을 일일이 드리기가 조금 힘든 사항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품질, 유통에서 판매까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고객 맞춤형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자공진에 있는 공정들을 이제 지능형 공장으로 바꾸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독일의 이제 중소기업 정책에서 나온 것들인데 독일의 정책을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품의 자동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다음에 이제 스마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스마트화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이 정식적으로 일어난 것은 19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전국 19개 지역에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가 19년 2월 달에 개소를 시작함에 따라서 4년 동안 올해를 포함하는 거죠. 4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화 ICT 기술 부분 도입에 역점을 뒀다면 현재는 자동화와 스마트화가 병행해서 이제 융합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산 현장에 내재되어 있는 노하우들을 디지털화 기술들을 접목해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의 적용 범위는 무한합니다. 기업의 전사적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위 공정의 내용들까지 스마트 공장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스마트 공장 수준을 보시면 구분에 되어 있는 세로 부분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스마트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괄호 밖에 있는 기초 수준, 중간 1, 2, 고도화는 스마트 혁신 역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년도에는 제조 혁신 역량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레벨 1, 2부터 뭐 3, 4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봤다면 현재는 상위 괄호 위에 있는 이제 기초 수준, 중간 1, 2, 고도화 이런 형태로 스마트 공장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급 사슬 관리까지 해당하는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그 5가지 분야에서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스마트 공장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초 수준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실적 집계 수준, 또 로트 추적 관리, 또 바코드나 키오스크를 이용한 생산 정보의 집계 이런 쪽이 되겠고요. 중간 1 수준은 그 생산 집계가 되는 부분들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올라와서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중간 2 수준은 사업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준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이제 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해야 된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어는
설비의 최신화를 거쳐서 설비 자체의 자동 제어를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간 1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 쌓였던 데이터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량 범위 값을 벗어났을 때 전후 공정에 대해서 제어를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이 이제 레벨 4 중간 2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업 요구에 의한 이제 솔루션이나 설비 장비가 도입되는 것은 마땅한 부분인데 우리 기업에서 기업의 산업 분야가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솔루션을 중심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부품이나 일반 생산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 제조 공정에서의 이제 관리 시스템인 MES가 필요할 것이고, 또 생산 단위들에 대한 실시간 집계가 필요 없이 재고의 시점으로 이제 회계 단위 연동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면 ERP를 솔루션으로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제품 개발 또 수주를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하시는 기업들 같으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PLM이라는 것이 필요하실 거고요. 단위 사업에서 이제 많은 외주들을 가지고 아니면 자회사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은 거기서 정보들을 이제 받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SCM 이쪽으로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로 응대를 하기보다 일단은 기업과 이제 약속을 잡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을 이제 고지를 드리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도입기업 입장일 때와 이제 공급기업 입장일 때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입기업 입장일 때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 공정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공정 아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부서장들이나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셔서 혼자만의 이제 단독적인 선택이 아니신 이제 부서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부 여건을 확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내부 여건의 확정 중에는 문제점의 우선순위를 가리실 필요가 있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기간을 정하실 필요가 있고, 그 사업 기간 내에 이제 예산을 얼마나 쓰실 수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확실하게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공급기업을 만나셔야 되는데, 공급기업을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보시면 지역 공급기업을 포함한 이제 전국에 스마트 공장을 한 번 이상 한 기업들의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 안내 부분에 보시면 공급기업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으셔서 최소 3개 이상은 만나보셔야 돼요. 근데 만나보실 때 내부적으로 여건이 확정된 부분을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 보면 우리가 이제 전화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 어떤 것을 금형을 만들어서 스탬핑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상호간에 가공부터 이제 어떤 단위의 단위 공정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들이 직접적으로 뽑히지 않아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구축했던 내용 중에 우리 기업과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요청 없이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공급기업에서는 와서 당연히 모든 것이 다 구축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기업만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선택의 폭이 좀 적어지겠죠. 그러면 결과물이 이제 끝까지 잘 수행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단독으로 선택하셨을 때의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군데의 공급기업을 만나셔서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사업을 신청할 준비가 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초 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디네이터가 선택인데, 코디네이터는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또 공급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초 사업만 해당이 되니까 거기 신청을 하셔서 나머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요거까지가 이제 도입 기업의 입장이었고, 공급 기업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공급 기업 입장에서는 도입 기업,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당연히 영업 행위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기업들을 만나셨을 때를 이제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규모를 먼저 보시고 또 뭐 형태를 보시고 이런 것들은 공급 기업에서 판단을 하실 부분이지만,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인지는 규모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구도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할 때 큰 기업 위주로 뽑지 않습니다. 기업의 의지, 또 향후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서에 녹아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공급 기업이 도입 기업을 보셨을 때 규모만을 보지 마시고, 앞서 이제 도입 기업이 내부 여건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방문하셨을 때 현장부터 보시고 들어가세요. 현장 보시고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도입 기업한테 끌어내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도입 기업에서 이제 상담을 와 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공급 기업 2군데 정도를 만나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제가 현장을 보고 이것저것 질문을 드렸더니 공급 기업에서 얘기하지 않은 질문들이 나와서 더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전개가 됐습니다. 공급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기초는 6개월, 고도화는 9개월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건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이제 기업들을 오히려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도입 기업의 재무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도입 기업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봐왔어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재작년 사업인데 모기업이 이제 3,400억 정도 하는 기업이었어요. 3,400억 정도 했는데 사업이 잘 완만하게 왔습니다. 기업도 탄탄했고. 그런데 이제 감리가 나올 때쯤에서 기업이 회생 신청을 갑자기 들어갔어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회생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감리가 거의 20년도였으니까 감리가 거의 임박했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 기업이 우연찮게 그때는 이제 중도금 잔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1대9로 준 거예요. 90%를 못 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회생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상태에서 회생 신청이 들어가서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공급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잔금도 못 받은 채로 사업은 사업대로 완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CFO하고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만, 처음 들어갔을 때 도입기업을 선택하실 때 도입기업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입기업은 도입기업대로, 공급기업은 공급기업대로 사업 신청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사업 기간 내 혹은 후에, 또 공급기업은 사업을 구축한 후에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정 비용을 창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잘 쓰고 있다면 더 잘 쓸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거기에 믿음에 반한 비용을 지불받으셔야 됩니다. 고정비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사전 파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사업은 작년 사업 대비해서 기초 수준의 정부 지원금이 2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의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고도화율은 작년 대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사업과 기초 사업의 범위를 따지셨을 때 여러 가지 파악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1차 사업 때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78개가 TO였습니다. 그리고 264개가 사업을 신청하셨어요. 기업들이 신청하셔서
평균 경쟁률이 3.48대 1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 총량제로 봤을 때 1차가 75%, 2차가 25%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TO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신 작년 말처럼 이제 뭐 이렇게 짜투리 예산 같은 경우에 더 내려올수록 그 기업의 이제 선택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7월 4일부터 28일까지 2차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고도와 1의 중간 1수준 이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20년도까지의 사업에서는 고도와 1에 대한 목표 수준 정의가 크게 없었어요. 근데 21년도 오면서 이제 중간 1수준 이상이 고도와 1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솔루션 이런 것들은 모두 탑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감리가 평가를 했을 때, 외부 기관인 감리 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중간 1수준을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레벨은 크게 이제 현재까지 상관이 없는데 중간 1수준을 마킹을 하셨다면 레벨 2에서 3 정도의 수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솔루션 개발을 하실 때 공급 기업의 역할까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하시면 도입 기업이 공급 기업 없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1년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한 기업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수준 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은 이제 기초 수준을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기초의 동일 수준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것은 이제 뭐 고도화를 하셨을 때 동일 수준으로 하실 때도 한 번, 또 기초를 했을 때도 이전에 했을 때 동일 수준을 하는 것도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19년도 이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이런 물음들이 전화로 많이 오세요. 그 부분은 Q&A 시간에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기업이 2개 공장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만약에 달성에 있고 하나가 성수에 있다. 그러면 사업자 번호가 똑같아도 종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상에 종별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시면 따로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 서류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받지 않고 사업 증명원을 받죠. 거기에는 이제 나오질 않아요. 거기 뒤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유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된 사업장이 있음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20년도까지는 수시로 받았습니다. 사업을 이제 기업이 준비됐을 때 사업 기간 내에 들어오셔서 평가를 받으셨어요. 근데 21년도부터는 이제 상하반기 한 번씩 사업을 이제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8일이 이제 마지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 범위 내에 있는 걸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프로세스의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20년까지 사업을 하시다가 작년 올해 사업을 안 하셨다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 공고가 나고 사업 신청 접수를 이제 들어갔을 때 신청서를 가지고 접수를 하시죠. 그래서 신청서를 가지고 접수를 하셨을 때 요건 검토를 합니다. 근데 요건 검토 상에 저희가 걸을 수 있는 내용들이 크게 없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으로 의심되는 기업인데 중견기업으로 이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중견기업 확인서를 확인한다든지, 또 사업장을 이제 경남 기업인데 뭐 대구에 신청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요건 검토를 걸을 수 있는 사항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를 내셨다면 사업을 바로 사업계획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를 기한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7월 말에 신청서 접수가 완료됐을 때 그때부터 내가 도입 기업이면 기초 같은 경우에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신청하셨으면 코디네이터를 저희 기관으로부터 배정을 받으시면 돼요. 배정을 받으시고 약 한 달간 사업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고도화 사업이나 기초 사업에 코디네이터가 없는 사업은
신청한 도입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급기업과 컨택하셔서 사업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한 달여 동안에 작성이 되었다면 사업계획서를 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등록을 하면 기술성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평가를 했었어요. 위원님을 대동하고 간사가 이제 참여한 가운데서 사업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정 여부가 거의 당락이 결정이 됐었는데, 기술성 평가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문과당 한 4명에서 5명, 많게는 6명까지 위원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하셔야 되고,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업의 스마트 공장 적합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1차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성 평가위원회를 저희는 6개 분과를 돌렸고 일주일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발표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될 것이고, 질의응답도 그에 상응하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거는 이제 변동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발표일에 대한 정리가 됐을 때 큰 변동 없이는 이제 그 일자 변동이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그 일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성 평가 안에서 70점 이상을 마킹을 했는데 T1나 예산이 이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득점 순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 순으로 정리된 기업에 한해서 현장 확인을 다시 나가서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레이아웃, 또 사업 예산, 또 가지고 있었던 각종 증빙 자료에 대한 실체 여부 등을 판단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정리된 내용들을 선정심의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 선정에 대한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하고 평가를 받으시면 되죠. 협약하고 난 이후의 사업을 보시면 협약할 때 RCMS라는 걸 쓰시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선정기업에 대해서 다시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 받으시고 최종 점검을 받는 게 아니라 감리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최종 점검, 그 다음에 완료 점검, 이렇게 집중 예의서 기간이 끝나면 최종 평가 이렇게 됩니다. 사업비 예산을 이제 준비하실 때 총 사업비가 기초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1억 원일 때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억 원 이상이면 최대 5천만 원까지죠. 거기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사업 예산이 만약 8천 정도가 나왔다 이러면 5천만 원에 20%면 1천만 원이죠. 9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1천만 원 정도의 부분을 사업 도입 기업의 인건비로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받으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의 20%만큼의 현물이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확인을 이제 받은 기업의 지원 조건이 개선이 됐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수준 확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구축 기업에 대한 수준을 재확인 받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중간 1단계로 받았는데 이제 중간 1단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준 확인 제도와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준 확인 제도와 사업 신청하고는 조금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초 사업으로 해서 기초 단계를 감리해서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수준 확인 제도를 다시 받아보니 중간 1단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2차 사업을 할 때 중간 1단계인 고도화 1로 신청이 가능하냐? 라는 부분에 물음이 있습니다. 중간 1단계가 수준 확인 제도를 받았기 때문에 고도화에 동등한 동일 수준의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준 확인 제도와 상관없이 스마트 공장 사업으로 받으신 마지막 구축 단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원 해소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 점검 최종 감리 기간 동안의 도입이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RCMS를 쓰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작년까지는 중간 점검을 받으실 때까지 이제 받고 결과가 날 때까지는 RCMS 계좌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풀리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주관기관에서 사업을 중지할 수가 있고 그거 외적으로는 모두 지원이 됩니다.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집중 AS 비용의 10%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집중 AS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서는 감리가 끝났을 때 도입 기업이 판단해서 잘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집중 AS 기간 동안에도 공급 기업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됐다 그러면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중 AS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조금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 선정이 된 이후에 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협약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뭐 승인 사항, 확인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 사업과 고도화 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 50% 최대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 부분이 있고요. 추진 절차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공고는 특이하게 K스마트 등대 공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K스마트 등재 공장 사업은 레벨 4 서두에 말씀드렸던 양방향 제어가 가능한 레벨 4 이상의 달성 기업을 예정하고 있고요. 주력과 기타 업종으로 나눠져서 사업평가를 받게 됩니다. 올해는 총 15개의 기업이 K스마트 등대 공장을 지원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차로 끝난 이제 스마트 공장 등대 공장 사업에서 11개가 이제 선정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이제 사업 신청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3년짜리 사업이고 연간 4억 원씩 12억 원의 이제 지원을 받으시게 되고 1, 2, 3년 차에 연차 평가를 받고 다음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이 신청 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뭐 현장 확인 또 최종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사업이 조금 특이한 건 큰 사업이기 때문에 K스마트 등대 공장은 19년도에 했던 시범 공장 사업의 이제 업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등재 공장을 지역별로 추천을 TP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신청서를 내셔야 됩니다. 올해 이제 2개 기업이 1차 사업에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그 기업들도 저희는 이제 K스마트 등대 공장이 될 정도의 수준인지 또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를 미리 다른 기업들과 이제 판단을 했고 그 기업이 스마트 등재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기업이 신청해서 2개 기업이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까지 해서 등대 공장 사업 시작한 이후에 대구에서는 3개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K스마트 등대 공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TP에서 추천서를 쓸 때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기업을 보고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업 만나보고 또 현장도 보고 어떤 범위에서 사업을 하실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먼저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똑같습니다. 29일 7월 4일부터 28일까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진 않아요. 저희가 추천서를 올리면 전국에서 이제 추천서를 이제 받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전담 기관에서 모든 평가를 지휘하게 됩니다. 사업 올해 연초에 ICT 융합 스마트 공장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 공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단독 공장 구축 일반형 사업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초 고도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기초가 동일 수준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사업 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도화 1은 2억 원, 고도화 2는 4억 원 되겠습니다. 대중소 상생은 민간형 사업입니다. 한전이라든지 삼성, 현대, 또 포스코, 또 남동발전 많죠. 많은데 거기는 이제 정부와 대기업이 출자를 같이 합니다. 똑같은 비율로 같이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더 많이 출자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단독 구축의 특화형을 보시면 조금 전 설명드렸던 K스마트 등대공장이 있고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하죠. 이 사업은 현재 마감된 상태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네. 예, 특화형의 이제 업종별 특화 사업이 있고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이 있습니다. 업종별 특화와 탄소 중립형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탄소 중립형은 이제 신청 받아서 후속 업무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도 선도형 사업은 공고가 났는데 이제 적합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 일반형 사업은 기획기관을 먼저 선정한 후 기획기관에서 공고를 하면 그 공고에 맞는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돼서 전담기관에 다시 평가를 받는 이런 형태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섬유 염색 가공 분야로 해서 저희가 기획기관에 선정을 3월달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평가를 받았는데 저번 주에 그 섬유 염색 가공 분야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거를 이제 선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 여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개 기업이 사업 지원을 받을 거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른쪽 대구시 지원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제 19년 사업부터 스마트 공장 사업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지원금을 마련해 기업들의 이제 스마트 공장 예산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19년도에 이제 12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75억까지 상당한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원 비율도 정부 지원금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 19년도에는 10%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올해는 기초 고도화 사업을 포함한 대중소 상생 K스마트 등대공장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업종별 특화 탄소 중립, 또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까지, 네, 여기까지 대구 기업이 어느 사업을 하시든 30%를 지원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고도화 사업을 하시는 기업 외에도 다른 사업에, 오늘은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지만 다른 사업에 트라이를 하신다 해도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12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대중소 상생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대기업이 출자를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이제 범위를 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중소기업 중앙회, 중기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삼성형 사업만 가능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이제 구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 사항들이 많으신데 19년도에 지역에서 19개 지역에서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센터를 개소하고 구축만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수요 발굴, 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 50분 정도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기초 및 고도화, 또 고도화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는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사업을 하시면 도입기업의 실무자, 또 CEO 임원 이렇게 따로 교육 과정을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구축을 하시게 되면 잘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구축 기업에 대한 우수 기업들은 사례집을 발견해서 매년 배포를 하고 있고, 또 그 기업들에 대해서 홍보 동영상, 또 버스 외부 이미지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 사업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기업 대상으로 혹은 도입기업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에 이제 참조를 하시라고 매년 참조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전자 분야를 이제 외부 기관과 함께 참조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 기계, 기계 금속 그리고 섬유까지 이제 19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올해 이제 참조 모델을 개발할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될 건데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한번 보면 우리 공장이 스마트 공장을 최초로 도입하고자 하는데 고도화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는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화 단계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사업 여건이나 제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계획서 내에 충실하게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도화 조건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초를 진행을 하신 이후에 고도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기초를 하셨을 때의 시행착오 부분들이 고도화로 연결이 됐을 때 사업을 보시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세요. 그게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초 다음에 고도화를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작년에는 동시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공장 사업 관련해서 아까 단독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비 한번 보여주세요. 중복 신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1, 2, 3번으로 이렇게 번호가 이제 마킹이 된 걸 보이시죠? 요게 2차 사업 공고에 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단독 구축, 기초 및 고도화 대중수 상생, 2번에 있는 등대 공장 로봇 활용, 업종별 특화, 탄소 중립, 3번에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 선도형 일반형 요렇게 나눠지는데 밑에 보시면 1, 2, 3번은 사업 간에 중복을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기업은 대중소 상생하고 우리 기초고도화가 같이 이제 사업이 올라와 있을 때 둘 다 신청을 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기관에서 전화가 이제 막 갑니다. 여기 신청했는데 여기도 신청했는 게 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될지 모르고 저기 될지 몰라 둘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둘 다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 2, 3번하고 4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컨설팅 사업입니다. 여기하고는 1, 2, 3번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 신청이 되세요. 여기는 진행을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조금 올려보시겠어요? 예, 거기 보시면 3번에 1, 2, 3번과 6번 수준 확인 컨설팅 이것은 중복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 확인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것도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하고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이제 수준 확인하는 것들은 끝나신 후에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6번에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 그리고 스마트 공장 예술 지원도 수준 확인 컨설팅처럼 같이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그래서 수준 확인 외에 AS 지원이나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에 있는 테스트 베드는 TP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요건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사업 신청하실 때 제일 많이 이제 신청 기간이 임박했을 때 받는 전화가 뭐냐면 17년도에 혹은 18년도에 사업을 해서 중간 1단계를 받았는데 이번에 고도화 진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기업들이 있으세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19년도까지 했는 19년도를 포함입니다. 19년도 포함해서 중간 1단계를 받으셨더라도 고도화 일에 이제 사업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중간 2를 받으신 기업은 고도화 2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예, 중간 2는 중간 2를 이제 신청은 가능하시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19년도 이전의 중간 1, 2의 단계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준대로 그때 사업이 적용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의 단계를 통일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규정화하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은 기업에서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0년 사업, 21년 사업은 20년, 21년에 기초를 하셨으면 동일 수준으로 기초 혹은 고도화 1, 2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중간 1단계를 하셨으면 중간 1단계 동일 수준 혹은 고도화 2 이렇게 진입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20년 사업에 우리가 사업 판단을 감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년 사업에 감리를 받았는데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요. 근데 기초 수준을 받으신 기업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중간 1단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전단기가 확인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감리 기준을 확인하셔서 중간 1단계다 이렇게 판명이 되어 있으면 고도화 1 사업은 하실 수 없고 고도화 2 사업을 하실 수 있고, 고도화 1 사업을 하시되 동일 수준만 하실 수 있다.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기업 중에 구축 기간 중에 고도화 1 사업에 대한 것들을 22년도 올해 사업, 2차 사업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그럼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문에 있는 요 장표를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유형별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 예시 밑입니다. 예, 그거를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자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 단독 공장 구축 일반형과 특화형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됩니다. 고도화의 필수 사항인 보안 솔루션에 대한 범위 혹은 가이드라인 있나요? 방화벽을 세우셔야 돼요. 알약 안 됩니다. 대구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PC에서 뭐 5만짜리, 10만짜리 이런 걸로 이거 우리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위 말해서 안 쳐줍니다. 그래서 방화벽 VPN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는 정리를 하세요. 그 뭐 사업비에서 사업 예산에서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공급 기업에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입 기업의 인력 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현물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구성만 되지 정부 지원금에 뭐 이렇게 정부 지원금으로 돈이 나간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입기업 인건비를 현물 최대 1천만 원까지 기초사업 경우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1천만 원을 구성하셨어요. 아무개씨 또 뭐 다른 분 이렇게 두 명을 사업기간 6개월인데 뭐 20%씩 잡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인건비를 인정을 받으려고 넣었어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도입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급여 대장 이런 것들로 증빙을 하셔야 되고 2차 확인증 이런 걸로 증빙을 하시면 되고, 정부 지원금으로 이 돈만큼을 따로 받으신 건 아니세요. 그래서 현물이라고 부릅니다. 사업비로는 인정되지만 현금으로는 주지 않는 현물 부분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공장 교육은 중진공 교육만 인정되는지요? 가점에 관련된 것들은 사업 신청하실 때요. 중진공 교육연수원을 이수하신 중진공 교육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것을 이수하신 걸로 가점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스마트 공장 내에 필수 교육으로 들으시는 것들은 어떤 교육이든 상관없으세요. 스마트 공장 CEO 임원에 대한 교육, 또 실무자에 대한 교육 이렇게만 명예에 있으면, 교육명이 되어 있으면 어떤 교육이든 들으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 TP 안에서도 이제 교육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신청하시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 기간 전에 우리가 교육을 미리 받았습니다. 또 받아야 됩니까? 또 받으셔야 돼요. 예, 사업 기간 전에 이수하신 교육은 인정이 안 됩니다. 기술성 평가 장소는 저희가 고지 드리는 대로 오시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 1차 사업은 여기 성서에 있는 벤처 공장에서 했습니다. 성서
모다아울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했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21년도 스마트 공장 고도화 1 지원한 뒤에 22년 고도화 지원이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수준으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21년도에 이제 공고문을 보시면 고도화 1 사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 1단계 이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년도 사업은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감리를 받으셨을 때의 수준을 가지고 논쟁을 하실 필요가 있고, 21년 이후의 사업에서 중간 1단계 고도화를 이제 신청해서 사업이 끝났는데 중간 1단계가 마킹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사업 실패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부분이고, 예,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축 완료 후 고도화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축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년도에 사업하시는 기업이 사업 구축 중인데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혹은 집중 에이스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들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도화 1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클러스터 선도형이나 일반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는 하실 수 있어요. 대신 사업비는 못 받아요. 선도형 일반형의 클러스터 사업은 한 개 클러스터에 여러 기업들이 구성이 됩니다. 선도형 사업은 15개 이상, 또 일반형 사업은 13개 이상 이렇게 되죠. 10개 이상 이렇게 되죠. 근데 그 클러스터 사업을 할 때 공동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열 몇 개 기업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또 개별 기업이 개별 구축에 대한 것들도 이제 따로 보장을 받으세요. 근데 고도화 1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클러스터가 너무 좋아서 그 기업에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면 사업의 이름은 올리실 수 있으되 사업비는 이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는 됩니다. 고도화 1 구축 중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으로 같이 협업하고 있는 업체를 추가 신청할 수 있느냐? 예, 이건 되는 거죠. 예, 앞서 얘기한 것들이 계속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보겠습니다. 21년 기초로 구축 중이고 구축 완료 예정일은 22년 4월인데 22년 상반기 기초는 안 되고 고도화 1로 신청 가능한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요걸 이제 하반기에 대입하시면 되죠. 정부 지원금 관련돼서 성금으로 일괄 지급하였는데 올해도 동일한가요? 현재 추진단에서 정부 지원금 지급 관련 방향을 논의 중인데 변동 확정대로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 지원금을 이제 지급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도입기업이 RCMS를 쓸 때 도입기업 분담금이 훨씬 더 문제예요. 지금 규정상에는 만약에 선정되었다 가정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RCMS 이제 쓰려면 착수계를 내셔야 돼요. 착수계 낼 때 도입기업 부담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도입기업이 100% 전금을 다 이제 기업 부담금을 내느냐 아니면 반 이상을 내느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반 이상을 내더라도 이제 낸 거에 대한 증빙을 착수계와 같이 내셔야 되고, 전체를 내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체 확인증을 같이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반은 언제 내느냐? 중간 점검 이전에 내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 평가를 받으실 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 내용도 좋아서 평가를 받았는데 기업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간다면 협약할 때 이제 50% 착수계 냈을 때 50%를 냈다고 감안을 한다면 나머지 50%를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50%를 언제까지 내겠다. 근데 그것도 내는 기한이 중간점검 이전까지입니다. 통상 기초사업을 놓고 봤을 때 혹은 고도화 사업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중간점검할 시기가 도래가 돼요. 2개월 이 지난 시점까지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뭘 하느냐면 앞으로 만들어갈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되고 이제 자동화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과 결부가 돼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요구사항 정의, 또 현행 업무 분석 이런 말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그 두 달을 빡세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가 기한이 어느 정도 그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나서 중간 점검을 이제 어떠한 사유로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 대금 지급 여부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유로 잘 안 된다면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입기업 부담금을 착속에 내실 때 100%를 다 지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시더라도 대구 시비가 추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의 30%를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까지 구축한 기업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별 실효성 없는데 내년에 뭐 사업이 끝나니까 그때 좀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탬이 되느냐. 근데 올해는 지원 비율도 늘어났지만 프로세스도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급하던 것을 선지급을 해요.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착수에 내시고 도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100%를 전액 내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30%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선정기업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다들 모여서 또 회의를 해요. 그때 이제 협약서 쓰시면서 뭐 여러 가지 하실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지원금은 도입기업이 받는 부분이고 정부지원금의 이제 나머지 자부담에 대한 도입기업 해결 부분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좀 다루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질문사항 올라왔는 거 한번 볼까요? 현재까지 질문 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작년에는 올해 초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질문을 댓글을 통해서 좀 받아보겠습니다. 사업 가점 부분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요거 설명을 드리는 중에 또 질문 올라오면 말씀드릴게요. 가점이 왜 중요하냐면 사업을 신청하시고 이제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쓰시고 그 쓰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성 평가를 받으실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로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배점이 총 점수 중에 기술성 평가가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그 뭡니까? 그 나머지 뭐죠? 20%가 뭐죠? 20%. 그 현장 그렇죠. 일자리 점수가 20%죠. 근데 일자리 점수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시스템으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라 그렇고 기술성 평가를 100점을 맞았다. 근데 80%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80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100점 맞는 기업은 거의 없죠. 그래서 기술성 평가와 일자리 점수를 합한 점수가 이제 100점이 되는데 거기서 가점이 2개 이상이면 5점을 마킹을 하게 됩니다. 한 개가 3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1차 사업 때 배점 높은 고득점 순으로 끊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이제 선정 언저리 좀 왔을 때 기업들은 소수점 둘째짜리 셋째짜리까지 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기업들은. 근데 오히려 점수를 잘 받고 이제 기술성 평가 점수가 높고 일자리 점수도 탁월한데 가점에서 밀리시는 기업도 있어요. 이 가점을 미리 챙기셔야 돼요. 5점은 다 받고 시작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교육 보시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했던 교육을 들으셨으면 가점이 돼요. 이거를 이제 교육 이수증에 보면 그 교육연수원이라고 딱 찍혀서 나오고 이게 스마트 공장을 이전에 할 때 사업 기간 내에 필수 교육을 들었다 하셨어도 됩니다. 인정을 해드려요. 그리고 스마트화 수준을 이제 제도로 통해서 받으신 기업 또 이전에 역량 강화나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했던 기업 이런 기업들은 모두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 기업만 되는 것이고요. 필수 서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단대개조 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단대개조 산단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산단, 서대구 산단, 또 대구 제3산단 이렇게 세 군데가 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소재지를 보고 산단 대개조 기업인지 확인을 하시고 시스템의 가점 여부를 찍으셔야 돼요. 시스템의 가점 여부를 찍지 않고 내가 이거를 이제 뭐 기술적 평가할 때 우리 산단 대개조 사업 안에 들어있는 뭐 지역의 기업인데 이거 해주면 안 되냐? 안 해줍니다. 미리 하셔야 돼요. 안 찍혔으면 점수로 안 해줍니다.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예, 더요. 여기 쭉 많은데 여기 노후 재생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선정지구 이것도 별도 자료가 없어요. 노후 산단 재생 지구가 전담 기관에서 내려온 것들을 보면 대구 북구 제3산업단지인데 여기 노원동 1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서구는 서구 중리동 이연동, 또 염색산업단지의 비산평리 이연동, 또 성서의 갈산동, 그리고 달성의 달선농공 복리 북리 본리리 이렇게 세 군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알아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스템에 반드시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시면 안 해드립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관련돼서 이제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 제출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SMJ님이 기업 부담금을 반으로 나누면 이행보증증권도 반반 나눠서 발급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 부담금은 전체 금액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행보증보험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 부담금을 가지고 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하는 거는 공급기업이신가요? 네. 도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관련된 지급보증을 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도화 1사업을 하시는 기업인데 총예산이 4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보증을 끊겠죠. 그 주체가 도입기업입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이 공급기업이 기업 자부담에 대해서 성급금 이행보증을 끊도록 규정화되어 있어요. 성급금을 끊으실 때 기업 부담금을 반으로 나누더라도 전체 금액을 끊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 부담금을 전체를 못 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기업의 문제겠죠. 뭐 민사를 다루시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침에 관련돼서 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업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 부담금이 이제 2억 원 이상인 기업들은 공급기업에서 그 부담금만큼의 이행보증보험 발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세요. 돈도 많이 나와요. 예,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공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담기관, 중기부, 이제 상위기관에서 판단한 건 정부지원금에 관련된 것들은 도입기업이 지급보증으로 보증을 하지만 도입기업에 대한 자부담금은 공급기업이 어떻게 보증하느냐, 그 방안이 뚜렷하지를 않았어요. 뭐 엎어지는 기업들도 많았고 또 부실이나 이런 것들로 사업관리에 문제되는 기업들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자부담금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행보증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논의를 좀 하시게끔 전담기관에도 좀 읍소를 많이 하고 했는데 결론은 그냥 현행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업하시는 공급기업들은 메일을 몇 번을 받으셨을 거예요. 죄송하게도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규정인 만큼 또 부담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1시간 딱 했네요.
19년부터 사업하면서 공급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막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사업의 성패가 도입기업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지만 공급기업이 얼마나 똑똑하느냐, 또 사업에 대한 규정이나 제반사항이나 하다못해 뭐 20종 이상의 산출물을 쓰시는 것들도 공급기업이 리드를 하시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 한 번씩 전화를 받으면 사업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작수기 어떻게 올립니까? 작수기의 내용 어떻게 기재합니까? 중동군 잔금 어떻게 합니까? 중동 잔금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중동군 잔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죄송하게도 좀 뭐라고 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리딩을 하셔야 돼요. 도입기업도 요새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잘못을 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데, 도입기업에서 공급기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을 해달라. 뭐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신고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따로 그 기업 만나서 알아듣도록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도입기업이면 사업 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사업기간 동안 도입기업이 시키는 대로 뭐 여기까지만 사업하자고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공급기업 같으면 사업 안 하셔야 돼요. 아예 손 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스마트 공장 사업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요. 듣는 얘기들도 있고 또 고도화 위주의 사업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한두 해 사업을 하셔서 반짝하고 사라질 공급기업 같으면 저희가 뭐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지역에서 살아남고 또 전국에서 살아남아서 열심히 할 일을 하시고 또 성과를 내시는 기업 같으면 저희가 확실히 밀어드립니다. 어떤 기업의 소개를 지켜드리고 이 기업 써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그 기업이 R&D나 다른 사업에 투여가 돼서 사업을 좀 잘 일으켜서 지역 대표 기업이 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 공급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급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전력을 좀 다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우리 지역은 쉽게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네. 좀 못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질문 더 없으신가요? 사업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포털 사이트에 대구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를 치시면 사업관리 사이트가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공지사항에 발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질문 하셨는데, 공급기업이신데 2차 사업 신청을 위해 영업중인 구축 희망 기업 정보는 TP에서 미리 연락 드려야 하나요? 아니요.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도입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변 확대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올해도 상반기에 라디오 광고를 했지만 틀면 스마트 공장 얘기 나오고 광고 나오면 또 어디 가면 스마트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TO만큼 TO 이상으로 이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옛날만큼 지금 말씀하신 공급 기업처럼 어떤 기업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라서 이거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저는 봐줍니다. 예, 현장 가서 도입 기업이 이런 부분을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하시면 가서 똑바로 잡아드려요. 우리 사업 규정과 지침 내에서요. 그래서 그 기업이 2차 사업을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 영업 중인 희망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이면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깊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규정이나 지침에 관련된 것들 또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Q&A 여기 감사합니다 밑에 구축 3당 186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협약이나 사업비 관련된 것들은 아래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사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